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업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 뭐라 얘기해야 될까? 외식 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걸 또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각종 대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외식 사업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즉,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시? 그러니까 아침 시간대,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이렇게 거의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도 굉장히 심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브레이크 타임 해서 보통 2시 반에서 한 5시까지 휴식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많은 준비를 해놔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뭘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수요 예측을 아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이 수요 예측은 또 쉽지만은 않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 과학적인 방법을 다음에 그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간적 제약은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확 몰려버리니까 좌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마음 급한 손님들은 다른 매장을 방문해 버린다는 거. 그로 인해서 매출 감소될 수가 있다는 거. 아무튼 자 그런 특성이 있고 이 외식업 자체에 가장 큰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라이브 쇼다. 즉 생쇼다. 왜 그렇느냐? 자, 이거는 리얼하기 때문에 자, 녹화 방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화 방송이. 그래서 어떻다? 생방송이다. 생방송에 한 번씩 사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커지죠,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자, 그랬는데 이 외식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생쇼기 때문에 그만큼 뭐다? 힘이 든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라이브 쇼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수요의 편차가 큰데 이런 것도 어떤 편차? 각종 날씨라든지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음식의 품목들이 굉장히 틀리다는 거.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뜨뜻한 국밥 이런 식으로 이런 메뉴들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측을 잘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수급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많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왜?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기타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있더라도 오늘 안 팔리더라도 반품을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놔둬도 썩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각종 야채 이런 것들 냉장 보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버려지는, 웨이스트 되는 또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재료비가 증가하지요. 코스트,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떨까요? 반대적인 측면. 자, 손님이 안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아주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반대적으로 손님이 확 많이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어떤 현상? 불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도 생기고요. 또 어떤 현상? 손님들이 그 집에 가니까 야 먹을 거 없더라. 그 집에 가니까 바쁘고 야 다 팔리고 없더라. 뭐 잘 되더라.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 야 거기에 가니까 제품이 다 떨어지고 없더라. 부정적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더라. 이런 부정적인 말. 자, 그러므로 인해서 손님에게 부정적인 말도 나갈 수가 있고 내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아시겠죠? 고객이 실망하는 상황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고요. 또 이런 사람적인 측면에서 직원적인 측면에서 자 손님이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올바른 서비스나 올바른 청결이나 올바른 퀄리티의 음식이 제공되지 못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반대로 자 그러면 아주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은 줄어들고 인건비에 대한 비용만 높아져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오래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게 뭐다? 외식 산업의 특징이다, 특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트렌드들을 잘 알아야 되고, 자,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져 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아직까지 로봇이 나오고 키오스크가 나와서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손이 가서 조리를 해야 되고 양념이나 맛이나 아니면 기타 전처리, 부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인적 자원이 필요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윈윈으로 일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손님들이 몰릴 때 몰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 그때 시간에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쉴 때, 자 다른 사람들이 토일 아니면 휴일 이렇게 쉴 때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아침 타임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침 타임까지 하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근무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긴 롱텀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방이 용이하다. 자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음식의 유행이 좀 어떻는가요? 우리가 볼 때, 얼마 전까지,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
반짝했다 하면 아주 많은 가게에서 몰려들죠, 그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카피가 좀 쉽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뭐 브런치 형태, 카페 같은 경우,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유사한 형태로 많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는 것들이 많다. 뭐 옛날 같은 경우 뭐 홍합짬뽕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실패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 굉장히 뭐 반짝하면서 그대로 망해버린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또 뭐 매스미디어의 발달, 그 다음에 뭐 각종 유튜버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하나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 뭐 지속적인 이런 개발을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 자, 이렇게 좀 아셔야 되겠고 또 외식 산업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메뉴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어렵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 사람이 바뀌어서 손맛이 바뀌었다. 뭐 주방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맛이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음식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굴곡이 심해요. 편차가 심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료는 딱 신선하게 한다고 보관을 하고 있어. 그때 이제 제가 평일에 갔었어요. 평일에 가서 먹어봤어. 그때는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품질이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서 좀 괜찮다.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요? 가족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대동해서 그 집에 이틀 후에 갔어요. 주말 되어서 갔는데 아마 그 고기가 그때 그 고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고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 또 야채 같은 경우도 신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냉장고에서 선입선출이 잘못된다든지 또 냉장고에 있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음식은 어떻게 변해요?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시들시들해지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네,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만큼 계속 유지하려면 힘들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배달을 갔을 때 뭐 짜장면이 부르트져 있다든지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햄버거 같은 경우 안에 있는 이제 패티라든지 아니면 고기가 이제 축축해진다든지 빵이 축축해진다든지 이런 경우 또 생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거. 제가 뭐 한번 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스시집. 그러니까 이제 스시는 아주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회전이 되는데 우리는 가면 이제 또 스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거기에서 해물 된장이라고 또 메뉴가 있길래 그 밥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스시도 시키고 그것도 시켜봤는데 아이고 이 해물 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게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가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육수를
끓여서 나오니까 해물된장이 아주 맛가기 직전에 해물된장 맛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5점 만점에 진짜 뭐 한 2점, 1점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규격화, 그 다음에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어렵다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맛있는 국이다 하더라도 이런 국들을 계속해서 데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국이 짜봐지는 거예요. 염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염도도 맞고 맛있다고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국에서 짜와지고 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러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반대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또 우리가 만들어 놓고 파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공산품이 아니다. 그래서 주문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제 뭐 거의 뭐 다른 준비는 해놨겠습니다만은 주문 받으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비스 산업이다. 생산과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사람 중심의 인재 사업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뭐 100%다 뭐 기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의 입지에 의존하는 입지 산업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뭐 배달 위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이라도 어디에 위치함으로써 배달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겠죠, 그죠? 자, 입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입지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 또 포장을 해가 간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입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여러 입지의 분야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외식산업은 시스템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기본화해서 하는 사업이다. 자, 요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좀 매뉴얼화하고 좀 더 체계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외식 산업은 표준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표준화를 해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산업이다. 자, 요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자, 프랜차이즈도 뭐 일반 창업보다 뭐 이미 50% 이상 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고객 만족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판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가성비도 있고 가심비도 있고 뭐 두 개 다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와서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심비로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지만 뭐 배달해서 먹을 때는 아직까지 뭐 가성비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 맛도 가격 대비 가치도.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뭐다? 아까 생쇼, 라이브 쇼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종합 예술 첨단 산업이다. 자, 예술적인 부분들. 예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데코를 예쁘게 해서 고객들이 입맛을 돋굴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얼만큼 나갈지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런 산업이 외식 산업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 자, 장점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외식산업에 그래도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장점은 뭐 현금 판매, 카드 끄면 그래도 돈들이 자금 회전들이 빨리빨리 좀 이루어진다. 또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여부 과거보다는 조금 원가 비율들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의 인건비라든지 원재료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타 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퍼센테이지가 약간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으로는 아까 얘기했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노동 집약적인 경영 구조다. 그래서 지금도 사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을 구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뭐 3D 업종 중에 하나로 인식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뭐 경영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거, 뭐 계절별이든 아니면 날씨별이든 아니면 시간대별, 자 이런 주위 환경 여건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재료의 높은 부패성. 자, 특히나 회 종류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생산해서 당일 다 팔아야 되는 거. 뭐 뭉티고기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고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싱싱한 싱싱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가 다음날 돼버리면 퀄리티에 대한 품질이 손님들이 바로 알아버리고 그걸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 설비, 분위기의 영향. 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특히나 우리 친구들 카페 경영하려고 한다면은 비주얼 같은 경우 이제 뷰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경영주의 마인드가 자,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안고 있지만 이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도 이제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 내가 만약에 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식 화이팅 하고 자기만의 노트 그리고 자기의 방향 설정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